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 체계인 240mm 방사포 포탄에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포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게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선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방사포탄입니다. 기존 방사포탄과 달리 조종 날개를 장착해 유도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이 장면을 공개하면서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240mm 조종 방사포탄 탄도조종 사격시험을 진행해 명중성 평가를 진행하고 우월성을 검증했다면서 한국을 겨냥할 수 있는 조종 방사포탄과 탄도조종 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기존 유도 기능이 없는 240mm 방사포는 유효 사거리가 짧고 정확도가 높지 않았다면서 유도 기능을 새롭게 탑재해 사거리가 최대 100km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40mm급은 장사정포라 해서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무기체계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무기체계의 정확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수도권에 들어오는 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군은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죠. 240mm급은 북한이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을 제기했을 때 거론한 장사정포로 한국을 겨냥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주장은 한국에 대한 위협을 높이고 역량을 과시하려는 선전 목적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사정포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연장시켰다라는 걸 과시함으로써 전쟁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고, 언제 상황이 벌어져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와 함께 북한의 이번 신형 방사포탄 공개는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분석됐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술급 무기보다는 사실은 작전급 무기들을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거고요. 240mm가 어찌 보면 가장 저렴한 작전급 포병 무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개발됐을 때 러시아의 판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 삼아 북한이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 수출을 대가로 받은 자금을 무기 성능 개량에 투자하면서 재래식 전력도 동시에 현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자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7함대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7함대 사령부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7함대 소속의 이지스 구축함인 존피남이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과 함께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남중국해 일대에서 3자 연합 해상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3국 간 관계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및 안보, 번영을 위한 모든 원칙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해군은 상호 운용성과 억제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결의를 강조하기 위해 영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높은 수준의 해상훈련 및 작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미국 7함대의 영내 배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존피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응에 특화된 미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으로 지난해 4월 한국 평택항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대잠수함 및 대수상전 훈련, 방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일본과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강요 회의를 갖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규탄하면서 문제 해결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쿡, 피지 등 태평양 도서국들은 12일 피지 수도 수바에서 오는 7월 개최되는 제5차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앞서 장관급 회의를 연 뒤 의장 요양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 달성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북한이 모든 사거리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영내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가 급증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3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도주의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불법적인 외화벌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홍재환 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2023년 북한의 대중무역 실태와 그 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2.9억 달러, 수입은 20.3억 달러를 기록해 17.4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극심한 북한의 경제 구조에서 이처럼 무역 적자가 급증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석탄과 수산물 등의 주요 품목의 수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이버 금융 범죄나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외화 획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커 국제사회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